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축, 무릎. 무릎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은 나이대별로 다른데요. 젊었을 땐 스포츠 손상이, 고령에선 관절염이 무릎 건강을 흔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제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든 다칠 수는 있는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고에너지, 좀 가격한 운동이라든지 가격한 활동 또는 높은 데서 떨어진다거나 그런 식의 좀 에너지가 높은 손상을 받는 분들이 많다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면 이제 저에너지, 뭐 집에서 넘어졌어요, 어디 걸려서 낙상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가볍게 넘어진 것 같으신데 골절이 있다거나 또는 인대나 힘줄이 끊어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무릎이 튼튼해야 잘 걸을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미루지 말고 치료해야 하는데요. 100세 시대 무릎 수명을 늘려 삶의 질을 높일 때입니다. 꼼꼼한 진단과 치료로 흔들리는 무릎 건강을 바로잡는 정형외과 전문의 민영경 원장. 운동을 하다 보면 무릎을 잘 다치죠. 특히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점프한 뒤에 착지할 때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일 전에 축구하다가 스프린트를 순간적으로 하는데 그때 무릎에서 뭔가 끊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와서 MRI를 찍게 됐는데 그때 이제 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이렇게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의 못 걸어 다녔고요. 너무 아파서 좀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뚝 하고 뭔가 끊어진 소리가 나면 십자인대 파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십자인대 파열까지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비해서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는 걸어 다닐 수도 있고 했는데 이제 MRI 결과를 듣고 나서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하셔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부상이 심한 상태로 수술이 결정이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좀 이따 수술할 건데 네. 최종적으로 네. 부은 거라든지 좀 체크만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누름 어때요? 조금 누름 아파요. 아, 조금 아파요? 거기 괜찮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여기 아까 그 외측 측부인대가 있다는데 여기거든요. 그 조금 이건 약간 불편하죠. 축구하다가 통증이 발생해서 오셨는데 한 5일 정도 참으셨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오늘 멀쩡해요. 엑스레이 보니까. 그래도 그걸로 끝을 낼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기능 검사라고 해서 이제 무릎 이제 기능을 좀 체크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좀 부어도 있으시고, 무릎을 앞뒤로 흔들어 보니까 뭔가 약간 흔들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근육이 좋아서 인대가 좀 끌어져 있다 하더라도 티 안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진행해 보니까 이제 아쉽게도 십자인대도 끊어지고 용불판도 터지고 빨리 수술해서 얼른 이제 재활하시고 부하셔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또 병이 좀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예. 인대 파열은 자연적으로 치유되진 않는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관절이 불안정하게 되면서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크게 봤을 때는 세 군데의 수술을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그리고 전내측인대 재건술, 내측 바늘상 용골판 봉합술을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 대부분의 수술 과정은 내시경으로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만 열어서 구멍만 뚫어서 내시경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몸에 큰 부담이 가지는 않고요. 그리고 전내측 재건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처를 내긴 하지만 채도 침습으로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큰 부담 가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보강이 되어 있어야 추가 외상을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퇴행성 과정의 진행 속도를 늦춘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십자인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십자인대는 무릎이 전후 좌우로 움직일 때 관절을 잡아주는 구조물인데요. 파열된 부위에 힘줄을 이식해 고정해줍니다. 최근에는 전 외측인대도 함께 재건하는데요. 젊은 나이에 다친 경우가 많아서 무릎 구조물을 더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겁니다. 수술은 뭐 정해진 시간 안에 계획대로 끝나긴 했는데요. 저희가 세 군데 수술할 예정으로 들어갔었는데 한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내측 용골판은 봉합을 할 거를 예상하고 들어갔었는데 외측 용골판의 후각부 뒤쪽 뿌리 부분도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쪽도 봉합을 했습니다. 내측과는 위치가 다르기도 하고 해서 좀 방식은 다른 식으로 꾸미긴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꾸몄고요. 그리고 나서 십자인대 재건하고, 그리고 우리 전외측인대도 재건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계획대로 해서
수술은 뭐 가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고 아마도 잘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이제 수술만큼 중요한 재활 과정이 남았습니다. 무릎 수술 후 가장 쉽게 발생하는 합병증은 관절이 굳고 근육이 약해지는 건데요. 무릎의 가동 범위를 체계적으로 늘리면서 재활 치료를 시행합니다. 네, 지금 뭐 통증이라든지 이런 경과는 많이 좋아지셨고요. 뭐 염증 수치도 많이 좋아지셔서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수술 부위도 잘 유지되고 있어서 오늘부터 해서 저희가 재활을 좀 시작했고요. 초반에는 이제 재활 과정을 잘 따라오는 거죠. 그 시기를 이제 잘 버텨내셔서 진행을 해야 나중에 이제 기능이 좀 돌아오는데 좀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회복이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죠. 네. 부상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축구를 하고 싶다는 김희찬 씨. 체계적인 재활을 통해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근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축구장 잔디를 다시 누비길 바랍니다. 영국엔 황희찬, 부산은 김희찬, 파이팅!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걸을 때, 힘줄 때 말고는 이제 아픈 건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축구를 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재활하는데 거의 많은 시간을 쓰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관절염은 65세 이상 고령층 4명 중 1명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노년기 질환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지요. 이거 아픈 지는 제법 오래됐어야 되는데 갑작스레 2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거 사진을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수술할 단계 아니고 괜찮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사 맞고 뭐 댕겼어요. 5분도 전 내일 모레 통증클럽에 가야지 하고 있는데 딱 누웠는데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못 일났거든요. 일어서 걸을 수가 없다는 게. 그런데 알고는 여기 잘한다고 뭐 여기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리 왔어요.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는 게 싫어서 아무리 아파도 참고 버텼다는 최돌순 씨.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속 연골이 닳아서 움직일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통증을 유발한 겁니다. 저녁은 잠을 못 자지. 막 아리고 그리고 이제 물이 차면 이제 또 더 아프고 다리도 더 아프고 못 걷고 그럼 이제 내가 집에서 얼음 뜸질하고 이러면 이제 좀 깔아주면 좀 근육이 나고 예. 내 그렇게 보냈어요 내 혼자. 50대부터 서서히 시작된 통증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건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노화로 인해 손상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생겨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거죠. 오셨을 때는 우리가 관절염 단계로 치면 한 3기에서 4기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4가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어머니 연세 지금 3에서 4기라면은 또 어떻게 보면 잘 관리해서 잘 쓰신 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힘드네, 약도 안 되고 주사도 안 되네 하는 상태까지 오셔서 이제는 수술까지 결정이 됐고요.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부담감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받으시고 나면은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이 뼈가 적어도 갈리는 통증은 없어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꽤 높아서 저희는 이제 웬만큼 치료해 보셨고 통증이 심하시다면 수술도 고려를 해보시자라고 얘기를 드렸고 우리 어머님도 나 이제 할래, 나 너무 고생했어 이렇게 하셔서 수술을 이제 진행하게 됐죠. 오랫동안 미뤄오던 무릎 수술을 드디어 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제 우리 수술방에서 연락이 올 거거든요. 예. 그러면 나오셔서 이렇게 예. 준비 잘해서 내려가시면 되고요. 지금 같아서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요. 좀 이따 봬요. 네. 걱정을 물으면 되지. 그래도 뭐 선생님 원세는 기술도 좋고 하니까 선생님한테 맡겨야지. 그러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있습니다. 잘 됐기라고. 그럼요. 이 과거엔 고령의 경우 만성 질환이 있어서 수술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요.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엔 고령의 수술 환자도 많아졌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할 수술은 이제 우측 무릎에 대해서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는 수술을 할 거고요. 쉽게 그냥 이제 무릎을 교체하는 수술이라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 바뀌는 거는 이제 뼈랑 연골판 같은 무릎 내부의 구조물이 바뀌고요. 인대, 힘줄, 근육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내 걸 그대로 쓰는
그런 수술이고요. 이제 관절염이 진행되다 보면은 이제 무릎 내부에 있는 연골판이 기능이 떨어지고 연골이 해지면서 뼈가 노출되고, 그럼 그 뼈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긁히면서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증을 이제 인공관절로 대체를 해서 적어도 뼈가 긁히는 통증은 없어버리는 그런 수술이죠. 네. 수술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최돌순 씨의 새로운 무릎이 돼줄 인공관절인데요. 먼저 관절염으로 손상된 관절의 연골과 뼈를 절제합니다. 그리고 특수금속으로 만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데요. 무릎 관절 간의 간격과 다리의 축을 고려해서 계획한 위치에 인공관절을 고정하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수술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 없으셨고요. 역시나 관절염이 좀 많이 진행돼 있어서 그런 분들 정리하고, 그리고 안에 우리 하랭막이라고 해서 이제 관절액을 만드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도 염증 소견이 좀 보여서 그런 것들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딱 계획했던 대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며칠 정도는 통증 조절이 주목표가 되고요. 그리고 빠른 분들은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한 3, 4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서고 걷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게 치료 목표가 되는 거죠. 결국 걷는 게 재활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걸릴 겁니다. 네. 한동안은 집중적으로 재활을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벅지를 비롯한 무릎 주변의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과 무릎의 가동 범위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건데요. 지금 이제 수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셨으니까 아직은 좀 아파하시긴 하죠. 근데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이틀, 3일째부터 걸어 다니셨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어저께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정렬도 잘 유지되고 뼈 위치도 좋고 인공관절도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운동이고 재활이고 생활하는 게 다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인공관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인공관절 수술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감염이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감염이 됐을 때가 그 뒤에 치료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릎 자체로 보더라도 너무 열감이 있다거나 너무 시뻘겋게 붓는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너무 아파진다거나 하면 당연히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시라 하더라도 만약에 조금 불편함이 있으면은 조금 병원에 좀 가하다 싶을 정도로 찾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일 아프실 때 참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지난 30년을 함께해온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뼈가 부딪히며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을 남몰래 참아왔는데요. 이제 인공관절이란 새로운 무릎과 함께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누비며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많이 좋지. 일주일 전보고 지금하고 비할 수가 없이 좋지. 그때 심정하고 지금은 후회스럽지. 내가 왜 그때까지 있었는가 싶은 게. 앞으로 내 몸을 생각하고 열심히 운동해야 안 되겠는겨.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운동해가지고 싹 나서 친구들하고 물레가 여행도 가고, 아들, 딸 떼고도 여행도 가고 싶고, 이제 그 이상 더 바랄 거 뭐 있습니까? 지난 겨울 스키를 타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는 하성아 씨. 잘 걸을 수가 없었지만 단순한 타박상으로 생각했는데요. 정밀 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정선에 있는 스키장에서 스키 타다가 넘어졌는데 좀 많이 다쳐서 거기 있는 응급실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골절인 것 같다고 다음 날에 정형외과 찾아가보라 해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냥 살짝 넘어졌는데 막 못 걸을 것 같아가지고 그 구조대분들이 오셔가지고 썰매 같은 거 타고 내려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막 좀 크게 다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뭔가 그냥 단순 골절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조금 놀랬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세로로 길게 나 있는 골절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골절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성아님 누구세요? 네, 이제 앉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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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운동은 조금 하고 계세요?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운동 하고 있어요? 뭐 우선 아파트 계단 같은 거 그런 거 해도 되죠. 이틀에 한 번은 네네. 계속 하고. 그런 거 할 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셨다, 그렇죠? 네, 지금 엄청 좋아졌어요. 그럼 됐죠. 그럼 됐습니다. 이제 스키장에서 다치시고 근처 병원에서 이제 CT까지 찍고 오셨었는데 골절 얘기만 듣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골절만 있는가 해서 봤는데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양측 측부인대 또 크게 다치셨죠. 되게 스키라는 게 사실 높은 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되게 고에너지거든요. 심하게 다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성아님도 이번에 조금 그렇게 좀 심하게 다치셔서 오셨고 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는 없었는데 또 경과가 좋으셔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긴 한데 네. 보시면은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 라인도 괜찮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찍었을 때 다리 정렬도 괜찮으시고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고 뭐 CT를 찍고 영상으로 확인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증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행에 있어서도 운동에 있어서도 사회생활에 있어서 증상이 없다, 통증이 없다 하시니까 이거는 제일 좋은 소견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예. 무릎에 있는 4개의 인대가 모두 파열돼 힘줄을 이식하는 인대 재건수를 시행했습니다. 부러진 뼈는 근위부 경골 정복수를 시행했는데요. 세로로 갈라진 골절 부위를 금속판으로 단단히 고정한 겁니다. 우측 사진 보이시죠? 지금 이제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건 근육밖에 없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남성분들에 비해서는 근육이 조금 이제 약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근육이 좋아지면 다 장점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죠. 네. 처음엔 제대로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다는데요. 재활 과정이 더디고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결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진짜 한 3개월까지만 해도 진짜 거의 잘 못 걸었고 그냥 누가 봐도 이상하게 걷는다 이런 수준이었는데 계속 재활 운동하면서 이제 진짜 이제 거의 뛰기 직전까지 많이 왔어요. 저는 원래 운동을 거의 안 했었는데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이제 무릎이 조금 더 아프기 쉬워진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 4개월 전 넘어지면서 무릎뼈가 어긋나는 게 보였다는 이규영 씨.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무릎 탈구였는데요. 주변에 인대가 찢어졌는지 연골의 손상은 없는지 잘 진단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 힘이 풀리면서 이게 넘어지게 됐는데 그 주저앉는 자세가 엉덩방아를 찐 게 아니고 이렇게 다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넘어지게 됐는데 보니까 아래쪽 무릎이 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내원하게 됐죠. 이제. 무릎이 탈구돼가지고 주변 인대가 다 끊어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4개의 인대 중 3개가 파열되고 반월상 연골판까지 파열됐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눈앞이 깜깜하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제가 몸을 써서 해야 되는 그 직업이기 때문에 이거 다친 거 자체가 이제 저한테는 이제 큰 타격인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았는데 펜싱 성수였던 이규영 씨는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펜싱 사브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메달리스트입니다. 은퇴 후 사람들에게 펜싱을 가르치며 그 매력을 알리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모든 걸 멈춰야 했죠.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다시 펜싱 동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는 게 치료의 목표였는데요. 민영경 원장도 수술을 앞두고 고심이 깊었답니다. 무릎이 되게 붓고 너무 아프시다고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 들어올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이분 좀 심하게 다치셨겠는데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줄 정도로 거의 걷지도 못하고 오셨죠. 수술은 일단 이렇게 심하게 다친 인대 3군데를 수술을 했는데 전방 십자인대는 재건수를 했죠. 그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측부인대는
자기 걸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술을 했고 전 외측 인대를 해서 우리가 좀 회전력을 담당하는 인대까지 보강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거의 진짜 할 수 있는 수술을 대부분을 했죠. 네. 저는 하신다면 이제 근력 운동 위주로 좀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허벅지 근력 운동 그런 것들 참조하셔가지고 조금씩 올려가시면 돼요. 저는 제한되는 운동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권하지 않는 운동들은 자대 전환이 많은 운동들 훈련을 시키실 때만이라도 조금 보조개 같은 걸 차셔가지고 지금 무릎 보호대. 훈련할 때 네. 그거 그런 거 차고 조금 하거든요. 네네 좀 단단한 아. 걸 차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수술하신 지 4개월 정도 지나셨고요. 지금은 보행도 가능하시고 일상 활동도 하시고 그래도 아무래도 운동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의지도 있으시고 또 그런 재활에 잘 따라오셔서 4개월에 이 정도 수술 받고 4개월 이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펜싱을 하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는데요.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뒤로 하고 현재 할 수 있는 재활운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운동을 시행해서 점차 근력이 생기고 무릎 건강도 회복했는데요. 이 밴드가 탄성이 있는 밴드다 보니까 이거를 다리에 묶고 침대 한쪽에 묶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가 묶이게 되면서 이거를 벌렸을 때 탄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탄성을 버티면서 앞으로 무릎을 피면 그 무릎 피는 근육이 사용되면서 강화되게 됩니다. 이제 근데 환자분 본인께서 원래 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펜싱이라는 종목 자체가 하체 근육을 좀 많이 사용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런지 동작이라든지 스쿼트 동작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병행하면서 하시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파열된 십자인대는 균형을 맞추는 감각과 관련이 있어서 균형을 잡는 기능성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 치료와 함께 물리 치료도 시행하면서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물리치료 받고 나면 한결 좀 가벼워지기는 해요. 네, 통증도 많이 가라앉고 네, 거의 뭐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고 아직 이제 제 일을 완벽하게 해내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어른, 동호인, 전문 선수까지 펜싱에 열정이 있는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펜싱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이규영 씨는 어떻게 펜싱을 처음 시작하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다니는 학교에 펜싱부가 있었거든요. 그 펜싱부 딱 봤을 때 하얀 도복 입고 마스크 딱 쓰고 검 들고 하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한다 했죠. 아 제가 또 아카데미를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시작하고 바로 다치게 돼가지고 솔직히 너무 참담했어요. 네, 빨리 이제 저희 아카데미를 알리고 빨리 이제 펜싱을 많이 이렇게 알리고 싶은데 이제 다치게 되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큰 부상이었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재활 운동에 매진했는데요. 4개월이 지난 지금은 간단한 동작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선생님의 열정에 힘입어 펜싱 꿈나무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죠. 찌르고 다였을 때 제가 동시타를 되면 제가 이기면 그때 쾌감. 허벅지가 맨 처음엔 아픈데 이제 하다 보면 괜찮아지니까 재밌고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금메달 따야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저희 아카데미 회원들이 동호인 대회를 나가서 메달을 따면은 너무 좋겠죠.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거고 제가 그러면 그게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이죠.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진정한 목표가 됐는데요. 부상과 노화로 흔들리는 무릎 건강. 문제가 생겼다면 조기에 치료해 수명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프다 하더라도 이제 뭐 큰 병 아니겠지 또는 금방 좋아지겠지 싶어서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큰 병 아니어서 금방 좋아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조금 지켜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통증이 1에서 2주 이상 지속이 된다거나 또한 특정 동작을 취할 때는 항상 아프시다거나 뭐 평상시는 안 아픈데 내가 이 동작만 취하면 아프네? 그게 항상 그렇다 하시면은 뭔가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은 병원에 오셔서
이제 무릎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